이번 PPT는 이항 확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것을 알므로써 여러분이 이항 확률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항 확률을 우리가 할 땐 말이죠. 어떤 사건에서 두 개의 경우만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가 두 개의 경우만 일어나요. A 혹은 B, 요 가지 두 가지 경우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이 두 가지 결과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는 일어나는 확률이 P라고 하면은 두 가지만 일어나니까 나머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가 되죠. 이것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하기 때문에 이 둘은 배반 사건이 되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A 아니면 B니까요. 그럼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죠. 다른 경우는 없죠.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그 확률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볼 때 0.5, 0.5죠. 이거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이런 경우에 똑같죠. 우리가 이제 이항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각 이항, 두 개 항, 이항이라는 건 두 개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개 항만 일어난다는 얘기. 두 개의 경우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결과만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확률이 동전인 경우는 0.5, 0.5 이렇게 돼요.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 아니면 짝수가 나오는 경우죠. 홀수 아니면 1, 3, 5가 되고 짝수는 2, 4, 6, 3, 3 반이 되잖아요. 6개 중에서. 그런 경우도 홀수가 나오는 확률은 0.5가 되고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또한 0.5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선수가 슛을 하는데 그 성공률이 0.7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않는 이율, 실패율은 0.3이 되겠죠. 또 주사위를 던질 때 3 미만의 숫자가 나오는 경우와 3 이상의 숫자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하면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되잖아요. 1, 2, 3, 4, 5, 6 중에서 3 미만, 1, 2만 나오는 경우고 3, 4, 5, 6에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3 미만에 나오는 수는 1, 2니까 전체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3 이상에 나오는 경우는 그 확률이 3분의 2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확률을 얘기할 때는 이 확률은 매번 던질 때마다, 매번 시행할 때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번을 시행을 하는데 뭐 5번까지는 확률이 0.5가 됐다가 6번째 돼가지고 이 확률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독립사건이에요. 매번 할 때마다 그 확률은 이것은 항상 같아야죠. 뭐 이 5번 던지고 6번째 던질 때 이 확률이 달라지면 이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그 이항 확률에서는 매번 던질 때, 매번 할 때, 매번 시행할 때 그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0번째 하든 20번째 하든 100번째 하든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0.5, 0.5, 0.7, 0.3,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독립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전부 다 통칭해서 한 가지로 얘기할 때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공, 실패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슛이 성공 아니면 실패. 또 3 미만의 숫자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성공으로 보고 3 이상의 숫자가 나오는 건 실패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건 성공으로 보고 뒷면이 나오는 건 실패로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짝수 홀수가 나오는 걸 성공으로 보고 그렇지 않고 반대 그렇지 못한 것을 실패로 보고 이렇게 우리가 성공과 실패로 모든 것을 이런 경우를 구별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에서는요, 이항정리라는 걸 배웠어요. 이항정리라는 것은요, 이항정리라는 우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전을 5번 던질 때 앞면 성공이라고 보고 뒷면이 나오는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이항정리입니다. 이항정리에서는요,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 이것이 이항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항 확률은 이 경우의 수에다가 확률을 곱한 것이 이항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항 정리 할 때는 그 경우의 수, 이런 경우에 이제
동전을 5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는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해내는 것이 이항정리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 동전을 5번 던질 때 앞면이 3개나 3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오는 경우, 이건 앞면이 3번이 나오면 뒷면은 당연히 2번이 나오는 거죠. 여하튼 동전의 앞면이 3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가 다 이게 총 5번 던지면 나오는 경우 수는 32가지예요. 이런 경우로 나온다고 했죠. 앞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가다가 끝에 가서 뒷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뒷면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는 2의 5승이 되기 때문에 이게 32인데, 그 중에서 앞면이 3개 나오는 걸 다 골라보는 거예요. 이거 골라고, 엣지가 3개, 앞면이니까 헤드 엣지가 3개 나오는 경우, 이것도 H가 3개 나오는 경우를 다 합하면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경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O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OC3 컨비네이션 3. 이거를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이항정리예요. 그래서 전체의 경우 수는 30이고 여기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면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이항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이항 정리하면은 그 나오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계산해내는 것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항 정리인데요. 이항 확률은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항 정리에, 이것이 이항 정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동전 5번 어떤 것이 성공률이 어떤 건 0.7이고 실패율이 0.3이라고 할 때, 실패율 0.3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이죠. 이것이 성공 확률이고 이게 실패 확률이에요. 뭘 할 때, 예를 들어서 동전이 나오는 경우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는 0.5, 앞면이 안 나오는 경우는 0.5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질 때 1이 나오는 경우를 성공으로 보면은 그건 6분의 1이 되고, 실패하는 경우 1이 안 나오는 경우는 6분의 5가 되겠죠. 여하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5번을 시행한다고 할 때, 5번을 시행을 할 때 5번 시행해서 P가 3번 나오고 이게 성공하는 거죠. 성공하는 것이 3번 성공하고, 그 다음에 실패가 2번 일어난다. 이건 당연히 5에서 3 빼면 건 2가 되겠죠. 실패는. 이런 경우에 그 경우의 수가 얼마 나오는 것이 이제 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시행해서 3번 성공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된다. 이게 동전인 경우에는 이제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성공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 경우의 수는 이거로 계산하는 거죠. 이항 정리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계수가 이 계수가 이 계수가 이제 x 3승 y 자승이 나오는데, 이 계수가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항 확률이라는 건 거기다 확률을 곱해야 돼요. 뭘 곱하냐? 성공하는 확률이 몇 번 성공해요? 3번 성공하니까 0.7의 3승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번 할 때마다 이건 승으로 나가야죠. 그 다음에 실패하는 확률은 또 0.3이니까 0.4에 2번 실패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항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이항 정리하면 요거만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뭐 앞면이 3번 뒷면이 2번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항 정리에서는 그 다음에 확률에서는 여기에 앞면이 3번 나온다는 표시가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3번이다. 이렇게 3번 곱해주는 거예요. 0.7에 3번, 또 실패 확률은 0.3에 2번, 이렇게 해서 2승 이렇게 곱하는 것이 이것이 이항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0.7은 성공 확률, 몇 번 성공했으면 3번, 3승, 실패 확률을 여기 써주고, 그 다음에 실패 횟수가 몇 번, 2번 해서 0.3에 2승, 4승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이것이 이항 확률의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서 이것은 뭐가 뭐 앞면이 나오는 경우, 뒷면이 나오는 경우 하면 여기 이제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온다. 성공이 3번 하고 실패를 2번 한다. 성공을 2번 하고 실패를 3번 한다. 이런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항 확률을 할 때는 여기에는 성공 확률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실패 확률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5번을 시행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다 쓰면 5번 나오는 경우, 5번 다 0.7, 5번 다 성공하는 경우는 5, 실패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성공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고, 3번 성공하는 확률은 이렇게 되고, 2번 성공하는 확률이 이렇게 되고, 1번 성공하는 확률은 이고,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할 전부 실패할 확률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전체의 경우에 대한 확률이 나오니까 이건 이제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다섯 번 중에서 3번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 하면 이 경우수에다가 성공 확률의 3승, 그 다음에 실패 확률의 4승, 이것이 우리가 이항 확률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것이 0.75 하면 전부 다 성공, 5번 다 성공할 확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할 확률부터 전부 다 실패할 확률부터 한 번 성공할, 2번 성공, 3번 성공할 때, 4번 성공할 때, 전부 성공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실패부터 써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식이나 이 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5번 성공한다는 것이 이제 모두 성공하는 게 이 뒤쪽 맨 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번, 4번, 3번, 2번, 1번 성공하고 전부 다 실패할 경우, 이것이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실패할 경우 한 번 성공, 2번 성공, 3번, 4번, 5번 성공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쓰는 순서는 어떤 땐 이렇게도 쓰고 어떤 땐 이렇게도 쓰니까 이걸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5번 시행할 때는 5번 모두 성공할 때부터 이렇게 항을 써나간다거나 5, 4, 3, 2, 1, 그 다음에 0 혹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할 경우로부터 써나가는 경우죠. 한 번도 못할 경우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성공할 경우 이렇게 써나갑니다. 여튼간에 이런 경우 이거는 모든 경우니까 이걸 다 합하면 이건 확률이 1이니까 1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 합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합하면 확률은 1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한 것을 일반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사건의 결과물이 두 경우 A 혹은 B로만 나오는 경우에요. 그리고 여기서 A의 확률이 P, 성공 확률이 P고 B 경우에 대한 확률은 이제 Q 이렇게 이제 바꿔지겠죠. A 사건의 확률은 P, B 사건의 확률은 Q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경우로만 나오고 두 경우의 확률이 P이고 A의 확률이 P이고 B의 확률이 Q다. 이거는 1-P예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개 합하면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경우에 확률을 더하면 1이 되니까 Q는 1-P예요. 그리고 이것이 서로 베타적이죠. 성공하고 확률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타적이고 N번 시행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의 확률은 자 이걸 다 해보면요. 자 이것이 뭐냐면 N번 중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시하죠. 시그마 R 이퀄 0부터 N.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뭐 K라고도 쓰기도 하고 R로도 쓰기도 하고 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럼 N번 시행해서 N-R 여기서 이제 R이 0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R이 0이면 N 컨비네이션 N 이렇게 되죠. R이 0이니까 P의 N승 Q의 R이 0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5번 한다면 O 컨비네이션 O 그렇죠? 그 P의 5승, Q의 0승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은 뭐냐면 5번, N번 모두 성공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 5번이면 5번 할 때부터 N, O 콤비네이션 5, 그 다음에 O 콤비네이션 4 이렇게 하나씩 성공 횟수가 줄어드는 식으로 식이 쓰여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 P와 Q의 확률의 이 승은 더하면 이건 N이 되죠. 이건 N-1 1이니까 n 그렇죠? 이게 두 n번이니까 성공 확률이 n-1이면 실패 확률은 1이 돼야죠. 왜냐면 두 개 합하면 다 n번 횟수니까. 그러니까 요거 위에 이 지수를 합하면 이건 항상 n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쓰면 말이죠. n combination r p의 r승 q의 r n-r 이렇게 표현하면요. r이 0이라면요. n combination 0 p의 0 Q의 N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N 컨비네이션 0이라는 건 P가 0이에요. 성공이 한 번도 못할 때죠. 그래서 0이니까 P가 성공을 한 번도 못할 때부터 이렇게 이제 한 번도 못할 때부터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n번 할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식과 이식은 쓰여지는 순서가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모두 성공할 때부터 n번 횟수에서 n번 시행해서 n번 성공할 때부터 그 다음에 n-1 하나씩 줄어나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 식은요 n0이니까 한 번도 성공 못할 때, 모두 실패할 때부터 한 번도 못할 때부터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가지고 n번 모두 성공할 때, 이 식이 이제 이건 거꾸로 쓰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요 표현 방식을 잘 숙달해 놓으세요. 이게 잘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식을 이해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 아, 이건 뭐냐? 여기 제로니까 n 컨비네이션 n, p의 n 이것부터 시작하면 이건 뭐냐면 성공 5번 중에서 5번 모두 성공할 때부터 4번 할 때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 이런 경우엔 r이 0이면 n 컨비네이션 0, p의 0, 그러니까 p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할 때부터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확률이 0.7이라 하고 실패하는 확률이 0.3이라고 할 때, 성공을 3번, 실패를 2번 하는 경우의 수는 10이에요. 그리고 성공을 2번 하고 실패를 3번 하는 경우, 이거 잘 보자요. 여기 성공 3번 하고 실패를 2번 하는 경우에, 또 성공을 2번 하고 실패를 3번 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이 success, fail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5번에 3번 성공하는 거하고 5번에서 2번 성공하는 거하고 이 경우의 수는 같아요. 우리가 이제 컨비네이션을 보지만 5, 3이나 5, 2나 같은 겁니다. 5 컨비네이션 4나 5 컨비네이션 1이나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합해서 식에서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서로 대칭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5 컨비네이션 3이나 5 컨비네이션 이 경우의 수는 같고, 5 컨비네이션 4나 5 컨비네이션 1 여기도 합하면 이제 5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경우의 수는 같아요. 또 5 곱하기 0이나 5 곱하기 5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경우의 수는 같아요. 이런 경우에 5 컨비네이션 3하면 5번 중에서 3번 하는 3번 성공하는 경우의 수는 10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항 확률에서는 이 값이 같아지지만, 우리가 확률, 이항 확률, 이항 정리에서는 이게 이 숫자가 같지만 경우의 수는 같지만 확률을 따지면 이때는 P의 3승, Q의 자승이 되니까 0.7의 3승, 0.3의 3승, 0.3의 4승 해가지고 0.3087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경우의 수는 같지만 그때는 성공 확률에 0.7의 자승, 0.3의 자승에서 0.1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항 정리에서는 이 계수만 우리가 계산해내는 거니까, 여기서는 5 콤비네이션 3, 5 콤비네이션 2 이건 같지만 확률을 따지면 이항 확률을 계산할 때는 거기에다가 확률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항 정리 계수에다가 정리 그 값에다가 그 성공과 실패의 그 확률을 곱해주면 그것이 이항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주사위를 4번 던져서 이 이하의 숫자가 3번 나오는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4번 시행을 하는데 이 이하의 숫자가 3번 나온다.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이항 확률로 봐야 돼요. 왜냐면은 주사위가 이제 1부터 6까지의 눈금이 있는데 이 이하의 숫자가 나오는 경우, 요거 한 가지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오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에 이 이하의 숫자가 나올 확률이다. 이 이하의 숫자가 나오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만 얘기하면 이 이하의 숫자가 몇 번 나온다. 이건 무슨 두 번째고, 이 이하의 숫자가 나올 확률. 그럼 이것은 이하 확률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 이 이하의 숫자가 나올 확률, 그럼 이거 나오는 확률하고 안 나올 확률하고 두 가지밖에 더 있잖아요. 이의 숫자가 나오는 경우, 안 나오는 경우,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의 확률이라는 걸 얼른 이 문제를 보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런 경우 이의 숫자가 요건 빼고 이 이하의 숫자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이런 걸 읽으면 이것이 이하 확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의 숫자가 나올 확률. 그럼 나머지 다른 건 뭐예요? 이의 숫자가 안 나올 확률. 그 두 가지 아니에요? 나올 확률, 안 나올 확률. 이의 숫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두 가지의 경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행 확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걸 캐치를 하셔야 돼.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행 확률이 어떤 거냐. 이게 문제를 읽고 이게 이행 확률이다. 이거 아셔야 돼. 이 이하의 숫자가 나올 확률, 그 다음에 안 나올 확률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행 확률이에요. 근데 여기서 세 번 나올 확률이 얼마냐 하니까 우리가 이거 얼른 알아챈 식을 만들 수가 있죠. 네 번 던져서 세 번 나올 확률이면 4 콤비네이션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성공하는 확률이 뭐예요? 2 이하, 2 이하 이게 성공인데 2 이하에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1, 2, 3, 4, 5, 6 점에서 1, 2, 3분의 1 아니에요. 그러니까 3분의 성공 확률이 몇 번 나오는? 세 번이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3이면 1이 되겠죠. 이게 두 개 더하면 이게 항상 4가 되니까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3 팩토리얼 분의 4, 3,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되죠. 4, 3, 2 세 번, 4개에서 3개 향해 나가는 게 이건 뭐냐면 4, P3, 4 퍼미테이션 3 해가지고 4, 3, 2, 그 다음에 이걸 3 팩토리얼을 나누는 거예요. 이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세요. 4 컴비네이션 3은 4, 3, 2 해가지고 3개의 숫자가 나오고, 3개의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으로 다시 3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4 컴비네이션 2 하면 4, 3 나누기 2 팩토리얼. 4 컴비네이션 4 하면 4, 3, 2, 1 나누기 4 팩토리얼. 그 다음에 4 컴비네이션 0 하면은 4, 3, 2, 1 해놓고 4, 0 팩토리얼 나누기 0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산하면 81분의 8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요. 성공할 확률이 20%래요. 그럼 이제 5번 어떤 일을 하는데 5번 하면은 거기서 한 번 성공한다는 얘기죠.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성공할 확률이 20%래요. 이때 5번을 시도해서 최소 한 번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냐? 최소 한 번 성공할 확률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5번 성공 확률이 20%인데 내가 5번을 시도하면은 시도해서 최소 한 번을 성공 확률은 얼마인가? 참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성공할 확률이 20%라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 성공 확률이 20%? 이런 건 뭔가 할 때 이게 성공할 확률이면 이건 경우의 수가 사건의 경우수, 결과의 경우수가 뭐가 있어요? 성공 아니면 실패 아니에요. 성공 아니면 실패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20%고 실패할 확률이 80%다 이렇게 100%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100%가 되는 건 두 가지 경우에 성공 아니면 실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항 확률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 문제를 읽고 얼른 이걸 알아채셔야 돼. 이건 이항 확률 문제다 이거예요. 뭐냐면 성공 아니면 실패야. 성공 확률이 20%고 실패할 확률은 얼마야? 당연히 80%죠. 이게 100%가 되는 거냐. 100%가 되는 사건은 성공 아니면 실패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항 확률이다 하고 얼른 이 문제를 보고 이건 이항 확률 문제다 하고 이렇게 이걸 알아차리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럼 이항 확률에서 5번을 시도해서 최소 한 번 성공 확률은 얼마냐 이거예요. 성공 확률이 P고 실패할 확률이 Q고 그런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R을 이제 0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한 번도 못할 경우에 2번 할 경우, 3번 할 경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 한 번 성공할 경우라면 한 번 성공할 경우, 2번 성공할 경우, 3번, 4번, 5번 성공할 경우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번 성공할 경우는 얼마예요? 5 컴비네이션 1, 5 성공 확률에 한 번, 그 다음에 이건 그냥 4가 되는 거죠. 이게 뺀다고 했지만 두 번 성공 확률은 성공 확률이 20%니까 5분의 2, 5분의 3 이렇게 된 거고 세 번 성공할 확률은 5분의 3승, 5분의 4의 2승 실패 확률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 성공 확률은 5분의 4승 실패 확률의 1승 5분의 5면 5분의 1의 5승이고 실패 확률은 0승 이걸 더하면 0.67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성공 확률이 20%면 5번을 내가 하면은 그때 최소한 한 번 성공할 가능성은 확률은 0.67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공 확률이 20%인데 5번을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성공할 확률이 20%다 이거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근데 이 사업을 5번 했을 경우에 최소 한 번 성공할 확률은 또 얼마냐?
이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내가 5번 시도했을 때 성공한 확률은 0.6, 0.7 이제 그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5번은 10번 시도하면은 6번, 7번 성공하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5번 한 번 할 때는 0.67이니까 내가 5번 시도하는 건 10번, 그러니까 50번 시도한다면 7번 정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서 풀면요. 이거는 5번 시도해서 5번 모두 실패하는 확률을 전체 확률 1에서 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확률이 전체적으로 이거 1이에요. 전체적으로 1인데 5번 한 번에서 5번 성공 확률이 이만큼이면 나머지 이건 뭐죠?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 모두 실패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확률 1에서 그 다음에 모두 실패할 확률을 빼면은 한 번 내지 5번 성공할 확률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식에서 5번 모두 실패하는 확률은 성공은 한 번도 못하는 거 0이 되니까 여기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할 확률 P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 컨비네이션 0, 5분의 1의 0 성공 확률이 성공할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0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모두 실패하는 거죠. 실패할 확률이 5번 하면 0.328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 번이라도 성공할 확률은 한 번에서 5번까지 최소 한 번이라도 성공할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모두 실패할 확률을 빼면 되는 거죠. 이것이 0.328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125번에 1024 0.328을 빼면은 0.672 해가지고 먼저 거하고 같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1번에서 5번 5번 성공 확률을 모두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전체 확률 1에서 모두 실패할 확률을 빼면은 성공 횟수가 0, 그죠? 모두 실패할 확률을 빼면은 그것이 최소한 한 번 성공할 확률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고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항 확률에서 결과물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공이냐 실패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실 때 이것이 결국 성공이냐 실패냐 두 가지 경우만 나오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건 이항 확률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한 개를 성공 확률이라고 하고 성공과 실패로 구별한다고 했죠. 그래서 P를 성공 확률이라고 하고 Q를 실패 확률이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항정리식하고 똑같죠. 이항정리식은 뭐 XY로 썼지만 이거 성공, 실패, 확률 값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N은 총 횟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농구로 치면 이제 실수라는 횟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식을 급수로 풀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은 이렇게 풀어지죠. NK로 했지만 K가 0부터 여기죠. K가 0부터니까 성공 확률이 한 번도 0일 때 한 번도 성공 안 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P의 0승이라는 건 성공을 한 번도 안 할 때부터 K가 1이면 한 번 성공할 때 K가 2면 두 번 성공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식을 써나가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K가 0으로 했으니까 P의 0승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번도 성공 못할 경우부터 N 컨비네이션 0, 또 한 번 성공하는 경우는 N 컨비네이션 1, P의 1승, Q의 N-1승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급수로 풀어나갑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는 N번 시도에서 K회 성공하고 K-N에는 실패하는 당연한 거죠. N번 10번 중에서 5번 성공하면 6번 성공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4번은 실패하니까 N-K는 실패하는 확률 횟수고 그거에 대한 확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의 첫 항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죠. 이렇게 0으로 시작했으니까 P의 0승이니까 성공의 0승 한 번도 못한다 하는 식으로 이제 N 컨비네이션 0 그 다음에 P의 0승 이렇게 시작하니까 Q의 N승 그러니까 한 번도 성공 못하고 실패를 N승 10번 다 한다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식은 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항은 모두 성공하는 게 되겠죠. 여기가 N이 되면은 성공이 N분의 N 컨비네이션 N N번에서 N번 성공하고 그러니까 P의 N승이 되고 Q는 N-N 하면 Q의 0승 한 번도 성공
뭐 실패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써지겠죠. 그래서 마지막 항은 n번 모두 성공하는 확률이다 이거예요. pn승 q의 0승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급수의 각 항의 개수의 값은 n 콤비네이션 n은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쉽게 해놓은 건 얘기했죠. n 여기서 이 경우는 n 10 콤비네이션 3이면 분자에 19, 8 이게 3개 항이 들어가고 3개 항이 곱해지고 나누기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이 나오는 거요. 이 식을 쓰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항이 많을 때 50 콤비네이션 7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손으로 계산 못 하잖아요. 50 콤비네이션 12 하면 이런 경우엔 50 팩토리얼 그다음에 12 팩토리얼 이 50에서 12 빼면 38 팩토리얼 이렇게 돼가지고 계산기로 계산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계산할 때 이거 계산 못하죠. 벌써 8 콤비네이션 5 이렇게만 해도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8 팩토리얼 이런 경우에 손으로 계산 못 하잖아요. 8, 3, 8, 7, 6, 5, 4, 3 해가지고 또 5 팩토리얼로 나누고 이게 수계산이 안 되고 이 숫자가 클 때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건 숫자가 매우 클 때 n이 클 때 수계산이 안 될 때 쓰는 공식이고 이거는 계산기로 아니면 계산기로 하지 않으면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건 수계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식이 아니죠. 계산기로 계산할 때 하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이 공식을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5, 4, 3, 6 이렇게 해서 수계산하게 해야지 20 콤비네이션 7 해가지고 그런 식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그냥 계산기를 사용할 때 쓰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농구 선수의 슛 성공률은 70%래요. 이건 10번 던지면 7번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농구 시합에서 이 선수가 이 20번의 슛을 한다면 이 중에서 10번을 성공시키는 확률은 얼마인가? 이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농구 시합에서 이 선수가 20번 중에서 10번을 성공시키면 된다. 10번 이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하여튼 10번을 성공시키는 확률은 얼마인가? 이런 경우도 그렇죠. 성공 확률은 0.7, 실패 확률은 0.3. 그래서 이 두 가지 이항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10번 성공할 경우 20 콤비네이션 10 0.7에 10승, 10번 성공 확률에 10승, 실패 확률에 10승, 20배니까 이제 10번 성공, 10번 실패하겠죠. 이건 이제 계산기로밖에 계산 못해요. 그럼 0.031, 3.1%. 결국은 오늘 이 선수가 20번 해가지고 10번 성공할 확률은 10번, 딱 10번 성공할 확률 0.03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번의 수 중에서 14번을 성공시킨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 20콤비. 이게 이제 성공 아니면 실패니까 성공 확률이 0.7, 실패 확률이 0.3이니까 이건 20 콤비네이션 14, 그 다음에 0.7의 성공 확률 14번, 실패 확률 0.3, 6번. 이거 계산하면 0.192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감독이 원하는 건 이것만이 아니라 그럼 오늘 이 친구가 20번 슛을 해가지고 14번 이상은 성공시킬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봐야죠. 14번 하든 15번, 16번 해가지고 14번 이상 성공시킨 확률은 얼마인가. 그거 계산할 때는 x가 14보다 커야 되니까 이때는 20 콤비네이션 10 이거 10번 성공할 확률 그 다음에 14번 성공할 확률이 0.19니까 14번 성공할 확률 그 다음에 이것도 15로 바꾸면 15번 성공할 확률 그 다음에 16으로 곱하면 16번 성공시킨 확률 17번, 18번, 19번, 20 이것을 다 더하면은 이걸 다 더하면은 이 선수가 오늘 20번 슛 해가지고 14번 이상을 성공시킬 확률이 이것이 나오는 거죠. 이걸 다 더하면 14번 이상을 성공시킬 확률이 나오는 것입니다.